네, 안녕하세요. 반디TV의 젤복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반디 사무소에 반디즈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들겨 주셨는데요. 이유를 들어보니 딱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 사정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배경과 캐릭터가 잘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의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반디TV가 이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밸류, 그러니까 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배경과 캐릭터와의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분리시키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밸류란 그림의 깊이감과 완성도, 또한 생동감 있는 그림을 그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생동감이라는 건 이제 그림이 살아있다 라는 뜻과도 같은데요. 이렇게 내 그림에도 생동감을 넣어보고 싶으신 반디즈분 또한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밸류, 명도에 대한 수업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밸류, 명도에 대한 수업이 시작될 텐데 마지막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명도라는 것은 총 10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흑백이에요. 하얀색을 고명도, 회색을 중명도, 검은색을 저명도라고 합니다. 너무 딱딱해. 수업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이러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벌써부터 막 이론을 막 얘기하니까 뭐 저명도고 뭐고 중명도고 뭐고 그게 뭐 흑백 뭐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들을 진짜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대략적으로 10단계로 이루어진 흑백이며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로 나뉘어져 있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반디즈님들, 여기 안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몇 번으로 보이시나요? 정답은 넘버 9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맹 테스트, 그러니까 색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속에서 숫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몇 개는 정말 헷갈리고 정말 눈을 들여봐야지만, 그러니까 꼼꼼히 들여봐야지만 보이는 넘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색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캐릭터와 배경이 분리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중간 톤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비슷한 톤의 명도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톤만 사용한 예예요. 이럴 경우 또한 9번이라는 숫자를 찾을 수는 있지만 왠지 답답하면서 꽉 막힌 느낌마저 들어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해드렸듯이 캐릭터와 배경이 분리가 되는 팁에 대한 영상인데요. 예외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스텔 톤으로 이루어진 그림이에요. 요새 많이들 파스텔 톤으로도 그림을 많이 그리시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흑백으로 바꾸었을 때 명도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파스텔 톤만이 주는 또 특유의 느낌과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예외로 색상, 환표, 스타일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컬러를 써서 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하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분리시키는 법에 대한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반디즈 분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얘기들을 통해서 공부한 게 뭐냐면 명도가 불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으면 그림이 선명해지기가 어렵구나. 인지하기가 어렵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여기를 다 같이 볼까요? 앞이랑 뭔가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느껴지시나요? 맞아요. 바로 숫자가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숫자가 잘 보이게 된 걸까요? 그건 바로 명도의 마법에 있습니다. 배경을 밝게, 구를 어둡게 처리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한 톤으로 작업한 게 아니라 명도의 차이를 확 준 거죠. 반대로 배경을 어둡게, 구를 밝게 해도 구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중간 톤으로만 애매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림보다는 명도의 차이를 준 것들이 훨씬 더 그림을 명확하게 읽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안개에 낀 것처럼 그림의 주제가 흐리멍텅하거나 앞뒤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불상사들을 확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자기의 그림을 흑백으로 한번 바꿔보고 명도 차이가 얼마나 있나를 체크해 보시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구나. 뭐 이 정도만 알아도 큰 도움이지 뭐. 도움이 됐습니다. 전 나가볼게요, 반디님. 오, 노노노노노노. 아직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지 말아주세요. 여기서부터 해요. 여기가 응용 단계라고요. 여기서 끝나면 반디TV가 아니죠. 그럼 이제는 단계를 높여서 응용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은 기초공사였어요. 반디즈님들 뒤도 보셔야 됩니다. 이젠 실제로 우리가 겪게 되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흑백으로 바꿔서 명도를 체크했을 때 중간 톤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그림이 명확하지 않고 흐릿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좋지 않은 예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예인 거죠. 모든 오브제들의 경계가 애매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건요. 네, 우리가 예술 분야로 공부를 1년 이상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그것. 전공자분들도 너무 흔한 것이라 놀라는 그것. 하지만 너무 흔해서 놓치는 분들도 많은 그것. 바로 공기원근법입니다. 공기원근법이란 쉽게 말해서 대기의 상태 또는 거리에 따라서 멀어질수록 전경이 흐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회색으로 바꿔보았어요. 그러니까 앞, 중간, 뒤가 명확하게 딱딱딱 떨어져서 눈이 시원하지 않나요? 이렇게 확실히 구분돼 보이죠? 명도가 그림의 거리감, 깊이감도 덤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볼까요? 그러니까 맨 앞에 캐릭터를 둔다고 예상했을 때 우리는 캐릭터가 어느 정도의 명도여야지만 분리되어 보이겠구나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1번의 캐릭터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1, 2번처럼 어두워지거나 또는 맨 뒤에 있는 산과 하늘의 6번, 7번처럼 밝아져야지만 배경과 캐릭터가 분리되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앞에 공기원근법은 뒤로 갈수록 밝아진다 였고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가까워질수록 밝아지는 예이지요. 네, 여기까지. 조금 알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렵고 조금 헷갈리고 아직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반디즈 여러분 복습을 해봅시다. 또 복습이라니 좀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뒤에도 더 유익한 정보가 있으니까 네,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갔는데? 난이도가 갑자기 막 올라갔어.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나한테 조금 벅찰 때는 복습을 통해서 더 학습해 나가도록 해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명도일 때 그러니까 모든 톤이 어두울 때를 뜻해요. 반대로 고명도일 때 모든 톤이 밝아졌을 때입니다. 그럼 중명도는요? 중간 톤들로 이루어진 그림이에요. 그럼 이런 저, 중, 고 명도들 한마디로 앞전에 말했던 10단계들을 고루고루 적절히 사용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짠! 짜자잔! 이거는 제가 적절하게 명도를
1에서 10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을 적절히 배치한 예시예요. 어두운 배경일 때나 밝은 배경일 때나 캐릭터들이 굉장히 잘 보이죠? 이것들이 명도가 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배경이 밝을 때, 배경이 어두울 때 캐릭터의 명도도 같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경의 색이나 배경의 어둡기는 달라졌지만 캐릭터의 색은 여전히 똑같이 나간다면 밸런스가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배경이 고명도, 밝을 때 캐릭터는 중간 톤, 어두운 톤을 사용하고요. 배경이 저명도일 때, 그러니까 어두울 때 캐릭터는 중간 톤, 밝은 톤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톤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들어간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도, 그러니까 밸류 인식이 1순위이고요. 그리고 색을 고르고 칠하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색을 먼저 칠한 다음에 명도 체크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명도를 조금 체크해 나가서 색을 고르는 일은 오히려 좀 더 순탄하게 흘러갈 수가 있을 거예요. 다 칠해놓고 명도 봤는데 다르면 다시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도도 같이 그려가면서 체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멀리 왔습니다, 반디즈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반디즈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어떤 분들은 바로 이해를 팍팍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다소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해보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요. 하지만 제가 하나 확신하건대 반복해서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캐릭터와 배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 그림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애매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그림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같은 빨간 옷일 경우 붙어 보이기 때문에 앞과 뒤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애가 좀 더 앞에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살짝 뒤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같은 빨간 옷일 경우 붙어 보이기 때문에 앞과 뒤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와 배경, 즉 그림이 붙어 보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땐 겹치는 구간에 같은 색이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같은 붉은색이라 할지라도 명도를 조절해서 떼낼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 색의 명도 차이만 주는 것만으로도 분리가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또한 캐릭터의 옷 디자인을 다르게 가져가거나 적절한 배분으로 문양 텍스처를 넣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이죠. 오른쪽도 보면 치마를 보면 꽃 문양이 들어가 있고 카라 부분도 살짝 하얀색 선이 들어가 있어요. 모자에도 노란색 라인이 생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복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복잡한데 캐릭터까지 복잡하다면 시선이 분산되고 집중해야 할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말이죠. 그래서 명도 체크도 있겠지만 내 그림의 배경과 캐릭터가 둘 다 복잡한 쉐입이란 모양을 뜻해요. 복잡한 모양이나 텍스처, 문양들로 구성되어 있진 않나, 시선이 너무 분산되는 문양들을 많이 쓰고 있진 않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로 캐릭터의 쉐입과 옷이 복잡하다면 배경을 심플하게 간다든지, 배경이 복잡하다면 캐릭터의 텍스처를 심플하게 가져가서 그림의 답답함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배경이 복잡하다면 캐릭터는 단순하게, 캐릭터가 단순하다면 배경을 좀 더 밀도 있게 그리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이론도 알겠고 어느 정도 복습도 했으니까 뭐 또 다른 팁은 뭐 없을까요? 네, 좋아요. 여기까지 제가 여기까지 공부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이 좀 되긴 했지만 여기까지 한번 남아보신 지금까지 참고 보신 반디즈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비슷한 색톤의 붉은 옷 그리고 복잡한 텍스처의 붉은 배경을 사용한 예예요. 하지만 저는 명도 체크를 해본 다음에 배경색은 같은 붉은 계열이지만 어둡게 캐릭터의 명도 채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일러스트의 컬러를 더 어울리는 톤으로 바꾸었죠. 그리고 색을 바꿨는데 초록색과 화이트, 빨강색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가 크리스마스 색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가지고 좀 더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그림으로 탈바꿈을 한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배경이랑 캐릭터의 색을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를 때 배경의 색에서 따오기도 합니다. 배경의 색상은 초록, 갈색, 채도 낮은 회색 블루인데요. 여기에서 색을 따와서 캐릭터에다가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파스텔 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고명도인 밝은 톤의 파스텔 톤으로도 한 번씩 그려보기도 하고요. 이 또한 좋은 경험이 됩니다. 뭐든지 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는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 분리가 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명도들을 장난치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정말 명도 끝. 네, 완전 기초 이론 거의 막바지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마녀들의 골동품점, 꽃가게라는 컨셉의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은요. 굉장히 문양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색이 많고 화려하고 복잡하다는 점이에요. 대신 이런 복잡성에서 제가 선택한 게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반디즈분들은 오늘 정말 큰 거를 얻어 가시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보겠습니다. 뭐가 바뀐 걸까? 이 복잡한 오브제에서는 뭐가 필요한 걸까? 바로 의상들, 캐릭터의 의상들은 단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마녀는 파란색 원피스를, 오른쪽 마녀는 검은 모자, 자줏빛 겉옷, 흰 반팔 티셔츠를, 초록색 바지를. 이 안에는 복잡한 문양이 없어요. 이렇듯 배경은 복잡하고 분산되지만 캐릭터들의 의상만큼은 심플하게 넣은 거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 복잡함 속에서도 리듬을 넣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캐릭터들의 시선과 방향, 손의 방향, 오브젝트의 방향들을 넣어서 큰 흐름을 넣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거는 명도 얘기라기보다는 구성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구성과 명도가 만나면 이렇게 멋져집니다.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림이. 콜라보레이션이죠. 여기서 구성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명도를 공부했지만 나 구성도 한번 공부해보겠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위에다가 카드를 추가로 해놓겠습니다. 여기로 가시면 구성에 대해서도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은 모두 다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밸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정말 기본적이면서 알고 나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수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밸류 수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기초 이론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밸류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들을 해드릴 수가 있고 더 많이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컨텐츠에서는 계속 구성이랑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컴포지션에 대한 위주로 공부를 예를 들어서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명도랑 밸류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씩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수업이 알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반디즈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항상 제가 이 실시간 채팅을 하는데 매번 막 허겁지겁 끝나는 느낌이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반디즈 분들은.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면 다들 해산, 실시간 채팅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녕 막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뒷얘기들을 조금씩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끼리 또 실시간 채팅을 더 하면 더 좋잖아요. 5분이든 뭐 3분이든 좀 채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바이바이 인사도 좀 하고 여러분 잘 주무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이 영상에 대한 Q&A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너무 빨리 끝나는 게 여러분들이랑 더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 영상 이미지를 만들면서 3분에서 5분 정도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뒤에 부분을 좀 더 늘렸어요, 시간을. 그래서 네, 이런 강의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랑 짧게라도나마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채팅해볼까요?